반갑습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를 만나다 코너를 맡은 사회자 김태근입니다. 4월 7일 남구청장 재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앙의 언론들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논의에, 후보 단일화 논의에 집중하고 있고, 정작 남구민들의 삶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남구 재선거는 묻히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울산저널에서는 울산 시민들의 알 권리, 울산 남구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를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김석겸 후보님 모시고 이러저러한 얘기, 남구의 재선거의 의미와 후보자의 공약, 그리고 기타 유권자들의 하고 싶은 얘기들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겸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석겸입니다. 네, 먼저 일단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본인을 좀 소개해 주시는 얘기들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촌사람입니다. 울산의 울주군 원양 대운산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양초 남창중학교 학생고를 졸업하고 남구에서 쭉 공부를 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또 노후도 해야 될 그런 남구를 떠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토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을 울산시 행정지원국장과 남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으로 36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6월 말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울산 토백이시고 어쨌든 남구에서의 36년 울산시에서 36년의 공직 경험들을 가지고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사회 봉사할 방법을 찾는데 왜 하필이면 선거에 출마했는지, 거기다가 울산에서는 만만치도 않은 왜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저 스스로도 사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답을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퇴직하기에 이르기까지 정치의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남구의 상황이 코로나에 겹쳐서 어려운 여건에서 저를 많은 지인과 남구 구민 여러분께서 남구를 제일 잘 알고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이 김석겸이 당신이 아니냐를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나는 정치에 무례한이다. 전혀 내가 갈 길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 중간에 또 안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남구를 위해서 일해달라. 아직 많은 인생이 남았는데 젊은 사람이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남구민을 위해서 이런 의견들에 자꾸만 피하면 비겁한 사람, 비겁한 남자가 될 것 같아서 사나이로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주변의 권유 이런 것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한 2개월 정도 예비후보 기간 동안에 유권자들을 만나시는 과정들을 거쳤을 텐데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본인만의 장점, 특히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권자 여러분, 저는 정치는 그야말로 아직 풋내기고 초보 운전자입니다만 행정은 대한민국 제1인자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해왔고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구청장이 되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1등 남구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피로감에 젖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제 같은 사람이, 제 같은 행정 경험이 많은 문제 해결 능력자가 가야만 여러분의 애로를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여러분과 밀착 행정,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적으로 먼저 제 1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과정으로 숙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인은 울산 출신이시고 남구를 비롯한 울산에서의 다양한 행정 경험들을 가지셨던 것들을 장점으로 선거에 임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좀
남구 재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일단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행스럽고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전직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남구청장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르게 됐고요. 근데 이것도 좀 불행스럽긴 한데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중앙의 언론이나 이런 데가 다 뭐 서울시의 야권의 후보단이라 그리고 최근에는 LH 그 직원들의 투기 이런 문제들에 집중되면서 정작 남구민들의 삶을 결정시킬 수 있는 이런 선거에 대한 집중,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남구 재선거의 의미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최근에 지금 여론의 도마에 올라온 LH 문제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LH가 어제 오늘에 이르는 공사가 아니고 과거와 지속되어 온 LH인데 마치 지금 오늘에만 존속되는 생성된 이런 어떤 집단처럼 몰아가고 있는 여론몰이가 너무 깊이 있고 이해를 못하 또는 어떤 한쪽 편에 치우친 의견이 아니냐는 안타까운 말씀부터 드리고 남구 재선거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가 울산에서도 GRDP가 7만 5천 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에 가는 그 선진 도시입니다. 앞선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구가 3.3 불패 신화가 깨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구정을 답습 행정하는 분이 간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남구민이 피해자가 된다. 저 같은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또 예산 배분 문제를 또 국민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데 쓰고 큰 돈 드는 것은 국비를 제가 국회와 기획재정부, 정통부, 산업부 공직생활로서 많은 발품을 판 이런 또 그 과정에서 이어놓은 인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재선거를 저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남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촉진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정치인을 뽑으면 또 다른 불행이 닥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구민이 피해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남구청장 재선거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다 출마하시게 됐습니다. 어쨌든 일반 그 유권자 내에서 일부 의견으로 민주당 후보 출마가 이거 도덕적으로 좀 정책 책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곤란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정치를 이제 시작했지만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남구청장이 거리가 돼서 민주당의 후보가 된 저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낙마한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남구청장 재선거 보궐선거에 공당이고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이 정부가 우리 32만 남구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이 말씀으로 가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가 돼서 어떻게 남구민을 잘 예산을 따고 큰 일들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당으로서 어떻게 이 큰 남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후보를 내리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투입돼서 그 당위성을 더 관철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 그러니까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남구청장 남구청장 말고 이전 그러니까 한 6대까지는 국민의힘이라고 얘기되는 그들이 집권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어떤 구정에 대한 그동안 집권해왔던 국민의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은 뭐 한 개 정당이 지속적으로 독점해 온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거쳐갔지만 다 정치인들이었다. 그 중에서 잘한 분도 있었고 또 못한 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께서 잘 평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커다란 모멘텀이 된다. 과연 지금 정치가가 남구를 이끌어온 모습과 행정 전문가가 들어가는 모습은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임 구청장보다는 업무 능력을 배배로 배가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번 남구 재선거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뭐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그러니까 진보정당 후보의 후보 단일화 이걸 통한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일반 유권자의 일부 여론도 언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선거가 첫째가 바람이고 둘째가 구도, 셋째가 인물이라고 얘기되는 것처럼 이 3자 구도에 대해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 또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데 1대1 구도가 되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저는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다져나가고 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3자 구도에서 2자 구도로 가는 길도 저는 언제든지 마다 않고 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또 정당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저는 발로 뛰는 현장을 발로 뛰고 다니고 누비고 많은 시민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일화 기회가 오면 피하지는 않겠다라고 네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정책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늘상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인에 의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 때 보면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약들이 남구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발전시켜도 뭐 대충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잘 구별도 안 되고 참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석겸이 구청장이 되면 이렇게 달라진다. 아니면 김석겸의 핵심적 공약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36년 플러스 1년의 현재 구청장 선거 잔여 임기가 1년입니다. 그 1년은 36년 플러스 1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36년 하던 과정 중에 1년이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연속성 있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청장이 되면 기존의 행정은 일상적인 일로 가름이 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각과 경력과 또 마인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약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핵심 공약. 예, 핵심 공약은 지금 상황은 뭐니 뭐니 해도 민생 경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민생 경제를 가장 먼저 챙길 것이고 미래 비전을 반드시 또 챙겨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의 문제라면 울산이 지금까지는 중화공 내지 꿀떡 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산실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꿀떡 없는 산업도 육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울산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한 남구의 부활, 또 울산의 중심으로서 남구의 부활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국가 정원이 생겼습니다만 어떻게 울산에 외지 관광객을 모시느냐 또는 어떤 부가 가치를 창출하냐의 숙제로 되고 있죠. 그래서 태화강에서 전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열차 노선을 활용해서 장생포까지 관광 열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저는 송철호 시장님께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태화강역에서 국가정원까지 모노레일을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서울이나 부산 등등의 외지 관광객이 대중교통만으로 울산에 와서 충분히 이 어떤 울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주고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울산 남구의 가장 이슈 사업 중에 하나가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떠나고 나면 과연 어떤 것이 들어오겠느냐, 아파트가 덜렁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제가 구성한 바 국제에너지거래소를 유치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에너지 이 거래의 32.7% 정도가 한중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진 때문에 저장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은 그 항만, 신항만이나 하는 그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저장 여건을 갖추고 있음과 아울러서 가공할 수 있는 화학공단 공장들도 있고, 특히 남구는 금융과 상권이 중심이기 때문에 울산 남구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에너지 거래소가 설치된다면 한중일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을 뛰어넘은 국제적인 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남구가 부활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그 선거의 와중에도 코로나19 상황들이 뭐 나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로 인한 말씀하셨듯이 민생의 피해,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부 정책이나 울산시 또는 남구청의 정책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좀 시행하실 생각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남구 14개동 민생 투어를 2달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거리를 뚜벅뚜벅 걷고 다닙니다. 밤 11시 이내외까지. 거기서 소상인들의 아우성 볼멘 소리가 뭐냐. 거리두기가 문제다. 거리두기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구현되어야 우리 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거리두기는 모순이 많다.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다. 식당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4명씩 뛰어앉기만 제대로 하게 하는 정책이 구현되어야지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정책 때문에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20명의 사람이 시차를 두고 4명씩 식당에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제도는 사실은 허점이 많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폐시켜야 되네. 저 생각이고 이미 기자회견도 했고 중앙당에 건의 공문도 올린 바 있고 어제 전 이낙연 대표 근본 재선 상임선대위원장께도 서면으로 건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폐하고 뛰어앉기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구현돼야만 소상공인이 삶과 어울러서 전체 경제가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 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마지막 그 구청장 권한대행이실 때 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남구 관련해서는 지난 그 이전, 그러니까 선거법 이전에 구청장 당시에 세창 냉동창고, 동굴피아, 장생포 고래마을, 소위 시민단체에 일했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소위 얘기하면 이게 낭비성 사업,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성들이 보장되기 어려운 사업들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개선책을 좀 내실지, 어떻게 좀 세창 냉동창고나 이런 문제 해결해 가실 수 있을지. 예, 리더가 되려면 철학과 가치관 내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되어서 공무원이 결재를 올라왔을 때 이거 무조건 해야 하면 공직자들이 인사권자가 얘기를 하면 특별히 항변을 못하고 그는 이런 행정의 악순환을 하다 보니 그러한 무책임한 저지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구청장이 되면 또 이런 악순환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창 냉동 문제나 동굴피아 문제나 등등은 제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떤 큰 과오를 범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굴피아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돈만 들고 전기불만 켜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또는 어떤 새로운 구현을 해서 치유가 가능합니다만 세창냉동 같은 경우는 치유가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상황이죠. 예, 냉동고였다 보니 벽이 1m 내외 두께로 되어 있어서 폭이 작고. 그 철거 비용이 이 땅값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창농동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14개동 투어를 하면서 서남동에 갔더니 그렇게 시민들이 주변 목욕탕 주인들이 반대를 하고 참 아우성을 쳤던 건데, 민생 참 시장 경제 원리를 깨고 관에서 목욕탕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없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치유가 불가능한 과거 구청장 시절에 이런 저질렀던 일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이러저러하게 공약 사업이라고 밀어붙였던 사업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LH 관련한
문제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될 텐데요. 야한 근린공원 부지 문제와 관련돼서 뭐 투기 문제는 이 울산시가 조사하겠다니까 그걸 지켜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개발할까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단 녹지로서 기능을 보완하자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얘기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기도 하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 부담 등이 좀 문제가 되니 LH를 통한 공영 개발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좀 슬기롭게 풀 수 있을까요? 네, 저 주관은 소신을 굽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 녹지로서 전체 숲을 조성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걸 모르는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그 땅 전체를 숲으로 만들려면 우리 구민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낸 세금이 구민 여러분의 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보당의 뭐 후보께서는 전체를 사서 차단옥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입니다. 대책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에서 논하고 있던 방식은 70%의 땅을 기부 체납을 받는 그런 참 그야말로 소통 행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개인의 땅인데 사유권을 행사하게 공영개발에서 둔다면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고 숲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0%의 땅을 희사를 받는다면 지금 재래부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한 70%숲 유지를 하면서 어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말씀 잘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공약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들을 해보셨는데 혹시나 지금 얘기하시는 중간에 언급되지 못했던 그래서 이건 꼭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공약이 있으시면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구정은 행정이 사실은 90% 정도입니다. 선거로 구청장을 뽑기 때문에 정치하는 것으로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는 너무 막중한 임무가 지어지는 전문 행정력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36년 행정 경력자 저가 당선돼야만 국민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공약 사항 중에서 공약을 너무 많은 공약을 명문화하면 참 빈 공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약이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노동자 인권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국가 유공자 문제라든가 또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또 제가 36년 경력 플러스 1년으로 다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은 내 공약은 안 했지만 잘 챙기고 나갈 생각이라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쭉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치 초년생으로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선거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역 주민을 만나고 계시는지. 예, 저는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티끌만치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흠결이 있고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이 정치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면 소통하면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리라 믿고 지금 밤낮 없이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현장을 또박또박 걸음마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는 일 잘할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철학과 가치관, 그릇이 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이 피해자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까요? 예, 정치 신인입니다. 저는 막말행정, 폭로행정, 가짜뉴스 원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이런 리더가 돼서 국민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민생, 경제, 행정을 잘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10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하고 후보들이 보내오는 공범을 또박또박 챙겨서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남구 재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바람으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